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서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 지금 보고 계시는 볼보 C40 리차지입니다. 볼보의 전기차입니다. 국내에는 이제 처음으로 볼보 브랜드의 전기차가 공개가 됐죠. 지난 그 신차 출시 현장을 통해서 C40 리차지와 XC40 리차지 이 두 개의 전기차가 국내 시장에 공개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볼보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바꾼다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 많이 있긴 했지만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이제 디젤 엔진을 다른 브랜드들보다 먼저 좀 폐지를 하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든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 비엔진 같은 것들을 좀 공개를 하면서 발빠르게 이 탄소 중립을 위한 브랜드 차원의 전략을 좀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조사들보다도 빠르게 지금 전 라인업을 이제 전기차로 바꾼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C40 리차지 그리고 XC40 리차지를 통해서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폴스타 브랜드도 국내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 폴스타는 사실 좀 독립적인 전혀 별개의 브랜드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볼보 산하의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 이런 것이 아니라 국내 시장에 출시된 이 폴스타2만 하더라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C40 리차지 모델과 퍼포먼스 측면에서 오히려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가격도 오히려 폴스타2가 좀 저렴한 부분이 있어서 프리미엄 브랜드, 볼보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스웨덴의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볼보 C40 리차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쿠페 스타일의 SUV입니다. 볼보 브랜드 첫 쿠페 스타일 SUV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볼보 SUV들의 이미지는 상당히 각진 이미지,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이제 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드러운 이 루프 라인을 통해서 역동적인 인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 모델들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렇게 막혀있는 라이제트 그릴의 형태입니다. 저는 이 전면부 디자인도 이제 일반적인 그 XC40 리차지 모델과도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비교를 해보면은 C40 리차지 부분이 확실히 조금 전기차의 인상이 강한 모습을 좀 미묘하게나마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범퍼 하단의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XC40 리차지, C40 리차지 모두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 셔터 그릴이 막혀있는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있는데요. 주행 상태에 따라서 셔터가 열리고 또는 닫히기도 해서 공격성을 높여주거나 아니면은 냉각에 필요한 바람을 좀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요, 84개의 이제 LED 헤드램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주오는 차의 눈부심도 줄여줄 수가 있고 또 운전자는 또 밝은 시야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죠. 차량의 후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제가 이 외관을 보면서 살짝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보닛 라인입니다. 보닛의 이 파팅 라인이 지금 헤드램프 위쪽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라인은 괜찮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위쪽으로 A필러 쪽으로 좀 파고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날카롭게 잘린 듯한 이미지가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는 타이어 휠 사이즈 같은 경우는 20인치가 기본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 인치가 좀 크긴 하지만 외관과도 잘 어울리고요. 특히나 이 주행거리라든지 동력 성능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면을 중시한 그러한 측면 디자인도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볼보의 디자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기도 했고요. 하단부에 약간 이렇게 홈이 들어간 듯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이 벨트 라인 부분에 뭔가 변화를 주는 요소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쿠페 스타일의 이런 유려한 루프 라인이 이 C40 리차지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특히 이 위쪽에 보시면 이 스포일러처럼 보이는 이 두 개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가운데는 파여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공력 성능, 공기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부분도 있고, 이 리어 글라스 부분에 와이퍼가 없습니다. X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와이퍼가 있습니다. 하지만 C40 리차지는 와이퍼가 없는데요. 이 위쪽에서 불어온 바람을 통해서 이 뒤쪽에 있는 빗물을 흘러내리게 빗물을 치워주는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래쪽에도 이렇게 스포일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스포일러를 통해서 공력 성능을 4% 정도 더 향상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에 보면은 보시는 이 디귿자 형태, 그리고 위로 올라와 있는 이 리어램프 디자인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신차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기존의 이제 볼보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서 있는 버티컬 타입의 리어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더 변화를 줬죠. 그래서 이 가로 형태의 이 리어 디자인과 이 리어램프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참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점선으로 끊어져 있는 형태의 LE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파팅 라인, 분리된 파팅 라인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또 디자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디자인 후문 같은 것도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리차지 트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이제 듀얼 모터 모델만 출시가 됐습니다. 앞뒤 전기 모터가 하나씩 탑재된 이 듀얼 모터 모델만 출시가 됐고요. 당연히 전기차기 때문에 뒤쪽에 배기구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전동식 게이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 공간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손으로 짚어놓은 이 부분부터 이 아래까지는 XC40 리차지와 동일합니다. 그 위쪽 공간이 아무래도 XC40 리차지보다는 조금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드러운 곡선을 유지한 이 루프라인 때문인데요. 그 부분에서의 공간 차이만 있다는 점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자, 이런 식으로 접는 형태의 플로어 형태를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꽤나 넉넉한 공간 차지하고 있고요. 전기차기 때문에 이 차량의 지금 2열 시트 아래쪽이라든지 차량의 하부 쪽에 배터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쪽에 상당히 좀 넉넉한 이 수납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단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서 이 부분에는 이제 백을 거는 고리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 공간 같은 것도 분리를 해서 앞쪽에 다른 짐, 뒤쪽에는 다른 짐 같은 것을 분리해서 실을 수 있는 이런 활용성도 갖추고 있다는 점 확인시켜 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2열 시트를 접은 상태인데요. 꽤나 평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트렁크 하부 플로어와 2열 시트 간의 간격도 거의 없고요. 평탄화도 정말 잘 되었기 때문에 차박 활용도, 야외 활동에서 활용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고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평탄화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다는 점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C40 리차지 역시 이제 트렁크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앞쪽에 보면 꽤나 넓은 크기의 이 덮개가 마련되어 있고, 이것을 열면은 한 20리터 정도 되는 크기의 프렁크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짐들 넣기에 괜찮아 보이는데요. 사실 이 프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자주 열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지금 보닛도 열어야 되는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청소 도구라든지 종종 쓰게 되는 이 물건들 적재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인 XC40과 실내 공간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XC40 리차지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전기차를 위한 몇 가지 기능들이 좀 추가되어 있는 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실내에 앉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차 상태인데요. 지금 키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앉자마자 바로 차량의 전원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의 그 스타트 버튼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는 스타트 버튼이 있던 자리였는데 별도의 스타트 버튼 없이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앉기만 하면 바로 차량의 전원이 들어오는 이런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리실 때도 그냥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이 파킹 버튼을 눌러주고 이제 하차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좀 멀어지게 되면 전원이 꺼지는 이러한 설정이고요. 그리고 차량의 전원 같은 경우는 임의로 좀 끌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동그란 버튼을 길게 2초간 눌러주게 되면은 화면상에 이제 전원 끄기, 차량 전원 꺼짐 이런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차량의 전원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 같은 경우에 계기판 같은 경우에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화면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화면이 상당히 크게 보여지는 이런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 이 버튼을 눌러서 속도계와 회생제동이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함께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좀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이 동그란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가운데 트립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계기판에 나오는 정보는 굉장히 좀 간략하고 심플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주행 가는 거리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계기판 요 하단에 보면은 배터리 충전 양은 표시가 되거든요. 73% 남았다는 지금 현재 표시도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이제 주행할 수 있는지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다음에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버튼들 마련되어 있고, 이쪽에는 메뉴 버튼들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 볼보 차량들에서 가장 좋은, 제가 좀 저도 그렇고 뭐 많은 관계자분들이 가장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요. SK와 손을 잡고 300억을 투자해서 만든 SKT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또 기본적으로 T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전기차 전용 그 T맵이기 때문에 주행하는 중에 만약에 목적지를 입력을 하고 주행하는 중에는 앞으로 그 남은 목적지까지 갔을 때 남아있는 주행 거리, 이런 것들도 따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익숙한 T맵이기 때문에 최근 수입차들 내비게이션 여전히 사용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팀의 지금 볼보의 이 SKT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런 점들을 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뭐 플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죠. 플로라든지 아리아와 같은 음성 인식 서비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아, 너는 누구야? 앞으로 항상 당신과 함께할 저랍니다. 아리아, C40 리차지는 어떤 차야? 볼보 C사 볼보에서 생산 운중형 SUV 차량입니다. 2022월 출시되었고 누구 음성인식 서비스와 차량과 플로가 관련된? 지원됩니다. 차량과 관련된 정보까지 아주 꼼꼼히 알려주는 모습이 재밌네요. 여러 가지 뭐 목적지 검색이라든지, 아니 뭐 날씨 검색, 뭐 오늘의 미세먼지, 주요 뉴스들, 이런 것들도 뭐 아리아라는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290km 주행 가능하다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홈 화면에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설정 메뉴로 좀 가보면요, 주행과 관련된 정보 좀 보여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주행 모드 가운데 이제 오프로드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바퀴의 구동력을 좀 제어하는 부분이 일반 온로드 주행 모드과는 좀 차이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원페달 드라이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메뉴가 이 하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 같은 경우에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가속 페달을 발을 떼면은 좀 강한 제동력이 걸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주행 모드에서는 만약에 원페달 드라이빙을 끄고 주행하게 되면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량이 미끄러지듯이 주행을 하게 되지만, 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좀 강한 제동력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회생 제동의 강도는 두 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껐을 때, 켰을 때, 이 두 가지로 설정만 가능한데요. 이제 국산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이 회생제동의 강도를 뭐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뭐 아니면 맥스까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세심하게 구분하진 않았습니다. 네, 설정 메뉴에서 또 전기차와 관련된 메뉴로 이 충전 게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충전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승차 같은 경우에도 90%로 맞춰져 있는데, 보통 이제 100%로 충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터리 충전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요. 배터리의 수명도 많이 낮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0 정도나 아니면 90 정도로 충전 한도를 맞춰놓고 충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SKT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반적인 볼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는 뭐 화면의 스크롤 속도라든지 화면의 반응, 소프트웨어의 반응, 이런 것들도 사용하기 좋은 편이긴 하지만, 화면 구성 자체가 그렇게 뭐 가독성이 이렇게 좋다고는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메뉴 간에 어떤 메뉴를 눌렀을 때 어디로 가는지, 뭐 이러한 구성들이 조금 좀 모호한 표현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래쪽으로는 오디오 컨트롤 패드라든지 뭐 비상등 버튼도 이쪽에 있고요. USB 포트 같은 경우는 C타입 포트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이쪽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딱 위치해 있네요. 조금 측면을 뽑았으면 조금 이 공간을 좀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가운데 딱 위치해 있습니다. 별도로 이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암레스트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 이러한 형태로 짐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자, 시트 같은 경우에도요, 가죽 소재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인조 가죽이라든지 재생 가능한 이 소재들을 활용한
시트를 보고 계십니다.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에 있는 모든 소재를 이러한 친환경 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조수 앞쪽에는 사실 지금은 낮이라도 좀 보이진 않긴 한데 이쪽에 조명을 야간에 이제 조명을 켜게 되는 경우에는 밝게 빛나는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도 더해져 있습니다. 오디오는 하만카돈의 오디오가 탑재가 되고 있고요. 네, 2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C40 리차지 XC40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하부에 발을 놓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 센터 터널이 상당히 높이 튀어나와 있죠. 이 부분에 배터리가 다 위치해 있습니다. 차량의 하부에 이 T자 형태로 배터리가 위치를 해 있고요. 그래서 이 아래쪽은 더 낮출 수가, 발을 놓는 공간은 더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한번 앉아서 시트의 착자감 한번 살펴보면요, 내연기관 차량과 시트 2열 시트의 포지션 역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볼보 최초의 이 쿠페 스타일의 모델인 만큼 헤드룸 공간이 살짝 낮긴 한데요, 사실 그 XC40 리차지 모델과 이 헤드룸 공간을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머리 공간에 지금 주먹 하나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XC40 리차지에서도 그렇게 극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요, 이 쿠페 스타일의 루프 때문에 헤드룸 공간이 굉장히 낮을 거다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벨트라인 쪽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글라스의 크기가 좀 작긴 하지만 선루프 같은 경우에 파노라믹 선루프, 굉장히 넓은 크기의 이 파노라믹 선루프가 적용돼서 실내에서의 개방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뛰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제 각도 조절 부분입니다. 각도 조절이 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각도도 약간 좀 수직으로 서 있는 형태이긴 한데 각도 조절도 되지 않다 보니까 등받이를 좀 등받이의 기울기를 좀 조절하고 싶을 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시트 자체의 착자감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요. 이 허벅지라든지 등을 지지해주는 부분도 부드러운 소재에 몸을 잘 지지해주는 소재이기 때문에 불편함은 덜하긴 하지만 각도 조절할 수 없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크기로 되어 있고요. 따로 스키스루가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지금 이 뒤쪽에 보시면 뚜껑 같은 게 있긴 한데 조금 마감 자체가 그냥 이 천으로 이렇게 살짝 가려놓은 형태인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럼 볼보 C40 리차지의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가 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저도 많이 좀 기대를 했는데요, 일단 제원표상의 그 제원만은 비교했을 때는 정말 그 고성능 퍼포먼스 세단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한번 좀 급격한 코너 부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체험을 해보면요, 지금 좀 급격한 코너를 좀 돌아 나가면서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궁금했는데요,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제가 바로 어제 GV70 전동화 모델을 시승을 했거든요. 지금 거의 한 같은 속도로 비슷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이 GV7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언더가 잘 났습니다. 이 부분을 좀 느끼면서 차량의 무게가 굉장히 좀 무겁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심하지 않았나 라고 좀 평가를 했었는데요, C40 리차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에서도 차량이 언더가 난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안쪽으로 살짝 감아 들어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조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코너를 좀 빠르게 이제 돌아 나갈 수 있었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GV70 전동화 모델을 시승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보통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아래 차량의 하부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 배터리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많이 무거워집니다. 지금 이 C40 리차지만 해도 이 배터리의 무게가 거의 500kg 가까이 됩니다. 이 공차 중량이 2.1톤 정도인 C40 리차지니까요, 거의 한 4분의 1, 한 27, 8%가 이 배터리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좌우 롤링이나 피칭 같은 현상들이 굉장히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의 강성을 보강하게 되는데요, 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때문에 무게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면서도 차량의 강성을 좀 높여야 했죠. 그래서 알루미늄 소재가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물론 알루미늄 소재가 일반적인 강철 소재보다 강도가 더 강한 것은 아니지만 적재적소에 이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면서 충돌 시에 충격을 더 흡수할 수도 있고 차량의 강성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은 내연기관 차량보다 알루미늄 소재를 더 많이 써서 좀 배터리로 일어나는 무게를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좀 하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차량의 무게중심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 이제 거대한 무거운 엔진이 있는 내연기관 엔진이 있는 차량보다 좀 무게 배분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기존의 XC40 같은 경우에는 앞에 6, 뒤쪽이 4 정도의 무게 배분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거의 한 5대5, 48대 52 정도로 앞뒤 무게 배분을 맞췄다고 합니다. 앞이 52, 뒤가 40인데요. 이래서 만약에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쪽에 가해지는 무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차량의 거동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 지금처럼 이제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 차량의 움직임이 어떠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맞느냐 하는 그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X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 이 차량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차량의 무게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코너에서 언더스티어가 나거나 거동이 차선을 바꿀 때 조금 좌우로 좀 움직임이 큰 전기차들 많이 봤었습니다. 하지만 C40 리차지는 기존의 그 내연기관에서 사용됐던 CMA 플랫폼을 채용을 하면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잘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잘 신경 써서 세팅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거기다가 전기 파워트레인 자체도 특별히 주행 모드에서도 스포츠 모드가 있거나 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모터 출력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408마력의 기본 출력을 가지고 있고 토크도 굉장히 높죠. 이 정도 수치면 보통 이제 롱레인지 모델, 국내에서는 일반 모델과 롱레인지 모델 나눠서 좀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롱레인지 모델 정도의 이 주행 거리를 나타내는 배터리 용량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8km 주행 가능한 복합 연비를 인증받았는데요. 아마 일반적인 시내 주행이 많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4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주행거리를 확보한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전기차 하면 이제 회생제동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제조사마다 이 회생제동의 설정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 회생제동의 강도를 3단계로 조절하고 그 위쪽으로는 맥스 모드까지 만들면서, 그리고 이 패들 시프트 뒤쪽에 이런 레버를 만들어서 이것을 길게 누르는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은 제동 효과까지 만들면서 회생제동을 상당히 좀 꼼꼼하게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운전자가 이런 기능들을 잘 사용한다면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손이 안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볼보의 이 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 2단계로 나눠집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을 쓰느냐 아니면 쓰지 않느냐. 원페달 드라이빙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아주 약한, 운전자가 거의 느끼기 힘들 만큼 회생제동의 강도가 약해지고요. 원페달 드라이빙을 쓰는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회생제동 강도 3단계 정도로 아주 높이 맞춰놨을 때와 거의 마찬가지로 회생제동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전기 에너지를 회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사용했을 때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제동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제조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까지 킵을 균일하게 유지하다가 끝에서 아주 살짝 브레이크가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살짝 받게 됩니다. 이런 느낌들도 세진 않거든요. 하지만 BMW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회생제동이 어느 정도 같은 힘으로 쭉 유지가 되다가 이제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브레이크의 강도를 상당히 낮추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정차하는 느낌을 가져가고요. 하지만 GV70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의 강도가 그냥 끝까지 완전히 멈출 때까지 동일한 강도로 쭉 유지가 됩니다. 어떤 게 좋냐 나쁘냐를 좀 나누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회생제동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방법이냐, 아니면 더 편안하게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더 중시하느냐, 이런 차이일 것 같은데요. 이 제조사마다 회생제동에서도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 전기차를 비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4.7초입니다. 굉장히 빠른 차량이죠. 굳이 주행 모드로 나누지 않더라도 가속 페달에 힘을 실으면 지금처럼 굉장히 날카로운
묵직한 토크감을 발휘하면서 차량이 가속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볼보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를 조금 더 빨리 추진하는 이유가 나름의 이유를 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볼보는 일찌감치 이제 디젤 모델을 퇴출을 시키고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든지 효율이 높은 내연기관 엔진을 적용을 해 왔었죠. 배기량은 낮지만 다운사이징이라고 하죠. 배기량은 낮지만 뭐 효율성을 높인 이런 엔진들을 선보여 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볼보의 차량들을 운전하다 보면은 연비는 좋은데 뭔가 좀 재미는 떨어진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전기 파워트레인에 탑재를 하면서 효율성도 챙기면서 탄소 배출량도 0으로 줄이면서 그러면서도 운전의 재미까지 또 살려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볼보가 좀 빨리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2030년 모든 차량들을 전기차로 이제 변환한다는 목표를 좀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는 비교적 탄탄한 편입니다. 완전히 무름 타입은 아니고요. 좌우로도 어느 정도 잘 억제를 해주는 타입이고요. 특히나 저는 이 스티어링 감각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네, 주행 설정 모드에서 이제 무거운 스티어링 강도로 설정을 해서 조금 더 스티어링 휠의 담력을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끈 상태에서도 비교적 좀 예리한 스티어링 조향이 좀 가능하고요. 사실 자꾸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GV70 전동화 모델과 좀 비교를 해봐도 오히려 지금 C40 리차지의 핸들링 감각이 조금 더 날카롭습니다. 물론 이것을 뭐 이렇게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로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차음이 뭐 소리가 이렇게 조용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행할 때 노면에서 올라오는 온도, 이제 차음을 통해서 조용하게 좀 어느 정도 좀 걸러진 소리긴 하지만 그 음색의 톤 자체가 내려갔을 뿐이지 뭐 소리를 완전히 좀 막아주는 듯한 이러한 느낌까지 아닙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 C40 리차지의 경쟁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가격이 정말 잘 책정을 해왔습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나로 따졌을 때 뭐 9천만 원, 8천만 원에 가까운 가격을 줘야지 이 C40 리차지를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 시장만 해도 한 7,900만 원, 7,800만 원대에 하나로 따졌을 때 그런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뭐 6천만 원대 가격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도 좋지만 일단 국내에서는 풀옵션 차량을 또 구매할 수가 있죠. 이러한 옵션들, 전반적인 옵션 구성이라든지 뭐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 구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교할 때 굉장히 좋은 이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C40 리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량의 디자인이라든지 전기차로서의 성격,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바로 C40 리차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볼보 C40 리차지 좀 만나봤습니다. 파주에서 서울을 오가는 이러한 시즌 코스에서 주행을 해봤는데요. 사실 전기차는 당연히 뭐 토크가 좋고 초반부터 높은 토크를 발휘하기 때문에 내연기관보다 성능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유는 성능보다는 뭐 효율성 부분에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빠르게 앞으로 나가느냐가 아니라 뭐 코너링이라든지 차량의 거친 움직임에서 얼마나 그 거동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행을 하면서 평가해야 될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밟으면 나가는 건 사실 뭐 내연기관 모델이나 전기차나 마찬가지긴 하죠. 전기차가 조금 더 그 부분에 우세할 뿐이지 평가 요인 중에 하나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 이제 비교했을 때 얼마나 좀 유사한 차량의 움직임, 거동을 좀 보일 수가 있느냐, 이것이 좀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C40 리차지는 저는 사실 그 차량의 움직임 자체에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게도 많이 무거워져서 분명히 조금 움직임이 좀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좌우 롤도 있고 앞뒤 움직임이 좀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최근에 시승했던 오히려 더 고가의 프리미엄 다른 브랜드들의 SUV들 모델보다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주행거리에 있어서도 충분히 뭐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적당한 수준의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상품성, 주행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차량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즌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